네,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사장 주가 정보 이해 중간고사 대비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1번이 이제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. 보기 1번을 보시면 이제 이익 배분 시 우선순위가 다르다라고 했는데요. 요거는 이제 맞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그 보통주하고 우선주가 있을 때 보통주보다 우선주에게 배당을 먼저 주죠. 예, 따라서 이익 배분 시 우선순위가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. 2번을 보니까 의결권 행사에 차이가 있다라고 했는데요. 이제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의결권이 없죠.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고 한다면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, 혹은 뭐 경영 참가권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선주는 그런 것을 배제하는 대신 보통주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주는 그런 어떤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2번도 맞는 이야기고요. 3번 자녀 재산 분배 시 우선순위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. 우리가 요거는 이제 손익계산서 그려보면 뭐 금방 다 알 수 있는 건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그 우리가 이제 이자를 갖다가 빼주죠. 이자는 이제 채권자가 가져가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자를 빼주고 나서 그래도 남는 이익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세금을 내겠죠. 예, 세금은 누가 가져가냐면 정부가 가져가는 거죠. 예. 그러고 나서 이제 남는 게 바로 이제 순이익인데 이 순이익이 바로 이제 주주가 가져가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주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먼저 가져가는 사람은 이제 우선 주주가 먼저 가져갑니다. 그래서 우선 주주가 가져가고 난 나머지를 이제 보통 주주가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선주하고 보통주 사이에서도 이제 좀 우선순위가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보기 4번이 이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라고 했는데 어, 어쨌든 보통주하고 우선주 둘 다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제 주식이기 때문에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다만 이제 우선순위가 다를 뿐입니다. 예. 그래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어, 어, 다만 우선순위가 다르다. 우선주부터 먼저 챙겨주는 거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4번이 이제 틀리게 설명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2번을 보니까 시가총액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네요. 시가총액을 구하는 것은요, 이렇게 구하면 되죠. 여러분 보시면 이제 A라는 종목은 지금 현재 10주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가격이 얼마냐면 1,000원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주식수 곱하기 주식 가격을 하니까 10,000원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제 시가총액 A라는 종목에 대한 시가총액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주식을 보니까 모두 이제 10주가 거래가 되고 있고 현재 가격이 500원이라고 하네요. 그러면은 이 B라는 종목의 시가총액은 5,000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A하고 B라는 주식만 거래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둘을 합한 주식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은 15,000원이 되는 거죠.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3번 보니까는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는 지수를 산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고 특징은 뭐냐라고 했는데요. 요거는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일단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요. 시가총액을 구해 가지고요. 가중치를 둔다는 거죠. 그래서 시가총액을 구해서 그 시가총액이 큰 주식이 지수 영향력이 크게끔 가중치를 두게 됩니다. 그래서 시가총액으로 구하고 가중치를 준다. 예. 그래서 2번 아니면 4번인데 그렇다면 특징은 뭐냐? 시가총액 큰 종목이 지수 영향이 크다. 주가가 높은 종목이 지수 영향이 크다. 둘 중에 정답은 2번이겠죠. 단순히 주가가 높다고 해서 지수 영향이 큰 것은 아니고 시가총액이 커야 되겠죠. 예. 그래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지수의 코스피 지수의 뭐 거의 20% 가까이 차지한다라고 하는데 삼성전자보다 주가가 높은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. 예. 하지만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가장 크기 때문에
지수 영향력이 삼성전자가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우리 4번을 볼게요. 다음 중 틀리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. 1번을 보시면 종합주가지수의 기준 시점은 1980년 1월 4일 날 100포인트 놓고 시작을 했습니다. 요거는 뭐 설명할 건 없고 그냥 알면 되는 겁니다. 이런 건. 예. 그다음 2번. 주가 시세표에서 액면가는 아무런 표시가 없다면 5,000원. 맞습니다. 그래서 액면가는 일반적으로 5,000원이기 때문에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그냥 5,000원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액면가 표시를 갖다가 뭐 A 혹은 B 혹은 C, D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데 대개 이제 C로 표시가 되게 되면 500원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3번 주가 상승기에는 고객 예탁금이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. 어, 요거 같은 경우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칩시다. 그러면 사람들이 주식을 사려고 할 겁니다. 그러면 당연히 주식을 사기 위한 돈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겠죠. 여기서 3번도 맞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보기 4번 보시면 신용융자 잔고, 신용융자 잔고가 늘어난다라고 했는데 이 신용융자 잔고라고 하는 것은요. 그러니까 신용융자 잔고가 늘어난다는 것은 돈을 빌려서 산 주식이 많다라는 의미입니다. 신용융자는 돈 빌려서 주식을 사는 거니까요. 그래서 돈 빌려서 주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 주식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사긴 했지만 향후 이 언젠가는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? 빚으로 샀으니 결국은 빚을 갚기 위해서는 주식을 팔아야 될 거고 그렇다면은 너무 많은 신용융자 잔고면 예, 향후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 가격에는 그다지 긍정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. 예. 그래서 신용융자는 만기가 있고 결국은 만기가 되면 팔아야 되는 거니까는 주식 가격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중 틀린 것은 그랬네요. 상승은 이제 검은색 삼각형, 하락은 하얀색 삼각형을 표시한다. 예, 맞는 이야기고요. 그 다음에 기세란 폐장 때까지 거래가 체결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. 예, 그래서 이 기세라고 하는 것, 기세라고 하는 것은요, 결국 거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의 호가를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내가 1,100원에 사자라고 했는데 거래가 한 주도 거래가 안 됐어요. 하루 종일. 그러면 1,100원이 바로 기세라고 하는 거죠. 거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 호가를 이야기합니다. 그러면 이렇게 기세가일 경우에는 그 전날의 주식 가격으로 종가를 정한다라고 했는데요. 요 말이 이제 틀린 말입니다. 그래서 그 전날의 주식 가격을 전한다? 이게 아니라 그 오늘 장 중에 시장이 열리는 중에 호가가 바로 기세가 되는 거죠. 예, 그 전날의 주가가 만약에 10,000원이라고 해도 오늘 호가를 보니까 13,000원, 즉 상한가 가격에 사자라고 호가가 나왔는데 한 주도 거래가 안 됐어요.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주식 가격 오늘의 주식 가격이 되는 겁니다. 그 전날의 주식 가격이 아니라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고요. 4번 주식의 액면가는 5,000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를 변경할 수는 있다. 예, 그래서 5,000원이 아니라 이제 500원, 100원 뭐 이런 식으로 액면 분할을 통해 가지고요. 액면가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일단 5번까지 풀고요. 6번부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